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빅스라 234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웰컴 백. 네, 제가 새로워진 저는 아니고요. 네, 더 헐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리 한쪽을 펴고 네. 부상 투혼. 사실 저 혼자 몇 주 녹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책임감이 있지. 어떻게 던져놓고 오겠습니까? 감동했습니다. 아니요. 넌 감동이었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네. 다행히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잘 마치고요. 네. 이제 돌아와가지고 일단 보조기 차고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보조기를 차고 있고요. 네. 잘 때 차고 있어요. 잘 때는 언제 또 접어질지 모르니까. 네. 오히려 낮에 집에만 있으니까 네. 잘 안 차게 되고 이렇게 사람 만나거나 오늘 같이 뭐 마크 씨를 만나거나 아니면 잘 때 이렇게 차고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만나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조심해야지. 오히려 집에 혼자 요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럴 때는 다리 불편해. 이 자세로 그냥 계속 앉아서 여기서 일하고 그 허리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다리를 내려놓질 못해요. 짜증나는 게. 그러면은 저 없을 땐 이 의자에다가 펴놓고 있군요. 그쵸. 네. 잠시만요. 자세 좀 편하게 좀 바꿀게요. 네. 편하게 하셔야죠. 네. 이게 그래갖고 그냥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어쨌든 그냥 계속 다리 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조금씩 하고 이제 접는 운동도 하고 요즘 피는 운동을 제가 안 펴지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피는 운동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그게 참 중간이 중요한데 너무 우리도 맞아요. 하면 안 되지만 이거 너무 안 써도 안 됩니다. 네. 제 옆에서 제 가족이 이거 CPM 쓰는 과정을 저는 지켜봤잖아요. 그냥 말해도 네, 어머니는 네. 무릎이 일자로 지금 평범한 다리처럼 쭉 펴지시나요? 지금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까지는 요새는 막 운동도 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다리를 이렇게 마크 씨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감정을 쭉 피잖아요 다리를. 네. 그러면 이제 수술한 다리는 그러니까 다친 다리는 네. 나는 폈다 생각하는데 떠 있어 뒤가. 나는 폈다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펴져 있는 거죠. 안 다친 데는. 그래서 그게 전에 이제 선례가 있으니까 혹시 어떠셨나 궁금해갖고 여쭤봤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이 기계를 쓰셨죠? 1개월? 네. 저는 한 2개월 쓸 것 같아요. 일단 1개월 때 저는 90도까지 꺾으라고 그랬고 맞아요. 보통 1개월 90도 네, 정도 그 다음에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꺾으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마크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이제 저 맞다 말할 거 있어요. 죄송해요. 말씀하십시오. 딸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딸기? 네. 딸기. 저희 가족분들 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딱 맛있게 봤을 먹었어요. 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라왔습니다. 사실 어제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다가 네. 어제 다 먹었는데 생각보다 많았군요, 향이. 그쵸. 그래서 먹다가 내일 마크 씨 오는데 남겨놔야 되나? 하고 먹으러 사는데 다 먹자. 네, 그럼요. 네. 저 먹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제가 뿌듯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요새 좀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주말에도 대학 후배 집들이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또 좀 세게 때려 마시고 그 다음날에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또 딴 데 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약간 최근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갓생 살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6시 10분에 러닝하러 갑니다. 아침 6시. 예. 그 크루끼리 사람들끼리 하는 예. 거예요? 망원동 가가지고 한 3, 40분 뛰고 좋다.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씻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출근하고 네. 부럽네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거 뭐야 거슬리게. 예. 이제 그 벌레가 날아다닐 계절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요새 지금 오늘은 그래도 비 와서 조금 괜찮은데 더워요? 저 꽃가루 알러지 요즘 한참 철이잖아요. 그쵸. 죽겠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불편한 점. 딴 거는 다 그냥 나름 살만한데 이것 때문에 저 알러지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르텍 계속 달고 살고 있고 요새. 코를 하도 팽팽 푸니까 여기 코에 모세혈관이 약해져가지고 하루에 3번씩 코피가 안 납니다. 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왜냐면은, 저 사람마다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 저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 환절기 시즌에, 딱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뀐 계절에서 있으신 거잖아요. 네. 환절기 시즌에 딱 그때 너무 힘들고, 꽃가루, 그 알레르기는, 고생이십니다. 그래서 뭐 세수하다가 얼굴 보면 막 얼굴에 피칠갑도 있고 뭐가 느낌이 이상해요. 이게 물로 씻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거울 보면 피 철만 났고 오늘도 회사에서 점심 먹는다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커피 사러 내려갈 때였구나.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쓱 흐르는데 이게 그 콧물 느낌 아닌 것 같아. 알아요. 물 떨어지는 느낌. 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막 뛰어가가지고, 코 이렇게 틀어막고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환절기가 참 사람을 잡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죠, 뭐. 네. 여튼, 그렇게 했고, 오늘은 지난주에 저 혼자 뉴스 진행했던 거랑, 뉴스라기보다는 그냥 그 방송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KB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녹음 시점 기준으로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파이널이 시작했죠? 네, 파이널 1차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지난 한 주 사이에 있었던 그 4강 플레이오프 KGC와 고양 캐롯의 4차전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간단하게. 네. 4강 4차전. 네. 만 하고 먼저 바로 오늘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게 사실 반격에 1승을 했었잖아요. 이 캐롯이 그 이정현 선수의 미친 활약을 앞서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약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내지는 약간 마지막 발악 이런 느낌이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게 힘이 빠진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네. 불구하고 3차전 같은 경우도 거의 잡을 뻔했죠 경기를. 그렇기는 아마 거기서 뭔가 마지막 힘이 확 빠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때 잡았으면 또 모르지만 이게 운칠기삼이라고 이게 타짜에서 농구는 말이야 파도야 파도. 호구 아저씨가 됐죠. 그렇게. 여튼 그렇게 이제 4차전에서 안양 KGC가 고양 캐롯을 89대 61로 승리를 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 진출이 확정이 됐고, 이 경기에서는 사실 오마르 스펠먼 선수는 살짝 주춤했습니다. 10점을 넣는데 그치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사실 수비에서 이렇게 제 몫을 하는 수비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문성권 선수가 1쿼터부터 3점이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게 약간 KGC 수비 에이스들의 이 큰 경기 약간 DNA가 있는가 봐요. 이게 양의종. 약간 뭔가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경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양의종과 네, 문성권 선수가 이날 3점슛 4개를 포함해가지고 22점을 넣는 이제 팀 내 최다 득점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는 정준원 선수가 또 16점 5리바운드로 깜짝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세근 선수 여전히 이렇게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에서 또 16점 6리바운드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패배한 캐롯에서는 이제 디드링 로슨 선수가 20점으로 활약을 했지만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패퇴를 하게 되었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 넘어가기 앞서서 지금 캐롯이 이제 캐롯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야죠. 네, 지금 저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포항 그쵸. 연고지 이적설에 대해서 포스코 얘기 나오고. 네, 포스코의 계열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저희가 한간의 소문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뭔가 사실로 점점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언론에서 이게 밝혀져갖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로 밝혀지긴 했지만 접촉은 있었고 포항시에서도 적극 유치를 하길 바라지만 문제는 이제 기업들은 다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상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저희는 포스코 계열사가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이제 썰을 들었었지만, 실제로는 포항시에서 굉장히 강한 그쵸. 어떤 열망을 보이고 있었고, 이제 포항시 측에서 포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좀 중견기업들
이렇게 상대로 너네가 혹시 인수해볼 생각 없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인수타진을 했지만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그쵸. 있다.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난색을 표하는 입장은 뭐 일단 명확하게는 돈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프로농구 구단 운영하는 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나라 4대 스포츠 뭐 이런 거에 제가 알기로 한 시즌 70억? 한 6, 7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70억 정도로 연봉 다 포함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이제 기업들이 그 팀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홍보 목적이 제일 큰데 이게 과연 홍보 목적이 있느냐 생각해봤을 때 모르겠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무엇보다 이제 고양 캐롯 상황에 있을 때 갖고 있는 부채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캐럿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제 데이원 오체인 스포츠, 이제 데이원 스포츠 자체가 이미 한 시즌 동안 너무 이렇게 불신 어린 스포츠계 전반에 그런 걸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지금 아마 알려진 네. 부채만 해도 20억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선수들 연봉 플러스 이제 저희 현은이 아니면 뭐 관계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폰서라든지 뭐 그런 쪽에 줘야 되는 네. 밥 식사라든지 식대 이런 거 다 합쳐갖고 20억 정도인데 알려진 게 20억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지금 인수하는 구단에서 안고 가기가 리스크가 크다. 그쵸. 사실 이거를 인수하는 데서 이렇게 갚아줘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체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해체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 뿔뿔이 흩어지는 선수들에 대한 드래프트가 그쵸. 또 이렇게 사상 최초로 이렇게 실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고, 한편으로 이제 또 오늘 뉴스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던 뉴스인데 이제 5월 2일에 또 이사회가 한번 열린대요. 그게 아마 챔피언 결정전이 끝난 직후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점이 그때 이제 이사회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게 일단 캐롯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구단명을 일단은 뭐 새로운 이제 스포츠? 인수처를 찾기 전까지는 고향 대의원으로 다시 이렇게 바꾸는 안이 지금 이렇게 상정이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되게 간단하게 가결이 되겠죠. 네. 예. 무튼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전상결전 첫 번째 경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거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박빙인던데. 경기 박빙인 건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SK 우승. SK 우승도 우승인데 너무 정규 시즌 1위 팀의 어드밴티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일정이 너무 쉬는 타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저도 솔직히 일주일이나 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왜 주말에 보통 이런 말 하면 그렇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안양 KGC를 상대로 어웨이에서 서울 SK가 이제 77대 69로 이겼는데 지금 저 마크 씨랑 저랑 얘기하는 게 사실 주말에 했어도 시작했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사실 아까 얘기했었던 인삼이랑 캐롯의 경기가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었잖아요. 그 경기가. 그쵸. 텀이 너무 길어. 사실 그 정도면은 그냥 그 다음 한 목요일 그냥 그래 봐줬다. 금요일에 미디어데이 하고 토요일에 경기해도 돼요 사실. 맞아. 네. 근데 미디어데이를 토요일에 했었나? 미디어데이요? 어젠가 이틀 전인가 했을걸요? 그러니까 주말에 했어요. 네. 주말에 하고 네. 저는 주말에 해갖고 그 다음날 하는 줄 알았어. 그게 이제 어제였나 아니면은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하는데 보통 이런 거 주말에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월요일 날 해? 너무 그래서 좀 KGC 입장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속내는 못 드러내겠지만 조금 이게 서로 풀전력으로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조금이라도 안양 KGC가 유리하게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근데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반까지는 둘이 2점 차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이거 3쿼터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냥 3쿼터부터 계속 얘기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2점 차로 해갖고 SK가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쿼터 들어와갖고 시작하자마자 서울 SK 화력이 불뿜죠. 화력이 불뿜는데 기반은 역시 수비에서 내갖고 이제 트랜지션 넘어가는 상황에서, 원희가 너무 잘해줬고, 안양 KG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펠맨이 좀 많이 놓치는 모습,
오세근 선수도 이지샷 같은 거 많이 놓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트랜지션 연결되면서 그리고 확실히 오랜만에 허일영 선수 슛을 라이브로 보니까 타점 진짜 높긴 높더라고요. 포물선이 네. 예술이죠. 약간 제 슛 보는 느낌이었어요. 글렌시가 약간 지향하는 슈팅 네,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3쿼터 끝날 때쯤에 이미 한 거의 10점 정도 차이 나길래 오늘 서울 SK가 잡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4쿼터 시작하자마자 안양 KGC가 미친듯이 따라가죠. 미친듯이 따라가고 이제 딱 한 3점 차인가까지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3점 차로 계속 이렇게 쭉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김선영과 원희의 플로터쇼. 네. 프로토쇼에 끝났습니다. 전 그래서 어쩌면 계속 SK가 이렇게 지금 4강, 6강, 4강 올라오는 과정에서 경기 양상들을 내내 살펴보면은 계속 그 퍼리미터 언저리에서 그 러닝 플로터로 이렇게 경기 상대의 약간 멘탈을 터뜨리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시리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전희철 감독도 이제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미디어 데이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달리 그게 없다. 그냥 김선영 원희 믿고 그냥 몰빵한다. 약간 이거였는데. 그 몰빵 뭔가 통했죠. 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 해설진에서. 그랬더니 저희는 지금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려면 얘네 몰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밝힐 그쵸. 정도로. 근데 원래 그런 게 또 플레이오프 매력 아닐까요? 에이스들이 좀 더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의 매력인데, 저는 확실히 김선영 선수를 보면서, 진짜 이 선수 레벨이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패스든 뭐든, 플레이메이킹 같은 게 하는 것도 뭐든 상관없이, 미드레인지 안에서 안 막으면, 어떻게 플레이메이킹 하려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막아, 상대가. 그럼 그냥 미드레인지 샷 던지고, 아니면 러닝으로 플로터 던지거나. 너무 쉽게 농구하더라고요. 혹은 또 약간 들어가다가 막혔어요. 살짝 돌아 나올 때 상대가 수비가 이렇게 있다가 살짝 요 타이밍 있잖아요. 요때 이렇게 패스 딱 이렇게 최부경이나 이렇게 컷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 찔러준다던가. 너무 이 농구 보는 눈이 한 차원 더 이렇게 높아진 느낌. 사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어쨌든 안양 KCC가 거의 지금 8점 차로 졌지만 예. 거의가 아니죠. 그냥 8점 차로 졌지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밭빙이었고 굉장히 피지컬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재밌었다. 라고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저렇게 점수차가 살짝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런 페이스와 터프함으로 저는 우리나라 농구 좀 더 터프해도 된다 생각해갖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끝날 때까지 이 텐션을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양 팀의 외국인 에이스인 두 선수가 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 혹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전반부라서 제가 못 봐서. 그래서 제가 아마 놓쳤나 보군요. 밥 먹거나 할 때라서 놓쳤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도움만 안 받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두 선수가 좀 으르렁하는 네.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한번 다시 저도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은 서울 SK가 먼저 선취를 하게 되면서 이 원정에서 값진 1승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이제 기별 소식을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또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로 갑시다. 네, 동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그냥 쭉 서머리를 하고 쭉 이렇게 여태까지 있었던 걸 좀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글렌 씨가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냥 쭉 하기보다 한 시리즈씩 그냥 그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일단은 지난주 녹음 이후 있었던 경기들부터 한번 하면은 이제 지금 1번 시드였던 미러키 벅스가 지금 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승 3패로 몰려있고요. 지금 마이애미 히트가 지금 업셋 거의 지금 1번 직전에 와 있는 3승 1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차전에서는 미러키 벅스가 아테토쿤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록 로페즈의 25점 활약을 비롯해가지고 7명 선수가 이제 두 자리 득점을 올리면서 정말로 그 사슴들의 이제 떼거지 농구를 시전을 했는데 이제 이 무대를 3차전부터 이제 마이애미로 옮기게 되죠. 이제 마이애미가 그 받은 걸 그대로 갚으면서
로스터 전체를 운영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우리 형님 우도니스 하슬렘까지. 하슬렘도 한 2, 3분 출전을 맞아요.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21대 99로 대파했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4차전 버틀러. 야니스가 복귀를 했는데도 착사를 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P 저리 가. 그냥 플레이오프 B. 그쵸. 예. 그래서 저 오늘 또 새로 알게 된 신조어가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버저향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버틀러한테서 조던의 향기가 난다. 네. 알아요. 네. 지미 버틀러가 오늘 있었던 4차전에서 무려 56점 9리바운드로 경기를 정말 그냥 지배를 해버리는. 이 시리즈 같은 경우 지금 한마디로 솔직히 간통하는 거를 얘기하자면은 마이애미 히트의 아무래도 그 플레이오프 모드에 대한 네. 그 감독 스포이트라 감독과 이제 팀의 준비가 남다르다 역시 이 팀의 플레이오프 DNA는 남다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아테토쿤보가 뭐 없었던 경기도 있고 했었지만 어쨌든 3차전에서 올라디포가 허리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허리 부상으로 나갔고 이제 하지만 어쨌든 이 팀에서는 그 플레이오프 DNA를 갖고 있는 버조양이 이제 버티면서 업셋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러키 벅스가 1승을 더 챙길 수 있어도 7차전까지 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 예. 그러면은 6차전. 네, 6차전 정도? 그렇죠.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가 지금 저희가 지미 버틀러의 어떤 활약을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럴 뿐인데, 시즌 내내 사실 지난 시즌부터 조금 소위 말해 삽질을 하고 있었던 덩컨 로빈슨도 지금 덩달아서 살아나고 있는 네. 모습이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연속 경기 25점 이상인가 그럴걸요? 지금 득점이? 덩컨 로빈슨이? 네, 외곽에서 굉장히 지금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런 활약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애미 히트가 업셋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 그렇고, 이제 만약에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상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지금, 여기 시리즈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또다시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클리블랜드. 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뉴욕 닉스, 여기는 이제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대결이죠. 여기서 또 업셋이죠. 업셋이죠. 예. 5번 시드인 뉴욕 닉스가 지금 3승 1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차전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이제 107대 90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이 경기에서 이제 백코트 트리오 이제 도노반 미첼 그리고 다리우스 갈랜드 그리고 캐리스 루버트가 이제 74점을 동반하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107대 90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3차전에서는 이제 무대가 이제 매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옮겨졌죠. 이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의 공격을 79점으로도 완전 꽁꽁 틀어 막으면서 진짜 MSG를 그냥 늪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진 4차전에서는 사실 요 시리즈에서 줄리어스 랜들 선수의 어떤 활약이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런 브런슨과 RJ 베럿이 굉장한 지금 활약을 보여주면서 4차전에서 제일런 브런슨, RJ 베럿 요 듀오가 이제 55점을 동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102대 93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이게 4등 그리고 5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업셋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순위이긴 한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입장에서는 이제 미첼을 플레이오프에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영입을 해온 상황에서 1차전을 아무래도 자기는 홈에서 러스트한 게 너무 이제 뼈아프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 두 번을 이제 또 MSG에서 했는데 다 졌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역시 뉴욕의 그 수비력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지금 보면은 딱 한 번 빼고는 다 100점 아래로 묶고 있잖아요. 2차전에서 졌을 때 빼고는 다 100점 아래로 묶고 있다는 그러니까 게 48분 경기에서 90점대로 지금 다 맞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만큼 이제 플레이오프가 피지컬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경기가 사실 피지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쪽에 이제 갈랜드라든지 아니면 루버트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 그리고 루비오도 확실히 옛날 같지 않더라고. 제가 좀 확실히 있으면 안정감은 느껴지긴 하던데 제가 봐도 움직임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이 선수도 큰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뉴욕 닉스에 있는 이 수비진들이 브런슨 같은 애들 얼마나 개떼같이 달려들. 좀 상대가 이렇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짜증나게 하는 아니, 유형의 사실 브런슨이 이미지가 좋아서 다행이지. 말을 더럽게 안 하고 깨끗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다행이지. 사실 수비하는 거라지 행동 보면은 멤피스의 걔 누구냐? 걔랑 비슷하기야. 누구야? 딜런 브룩스. 네, 딜런 브룩스랑 수비는 비슷해요. 사실 생긴 거랑 수비 같은 거는. 아, 약간 생긴 걸로. 네, 이게 이미지가 이제 정반대라서 그렇지. 생긴 거만 따지면 거의 플레이 스타일 수비라 할 때라든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얼마나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어린 놈들, 미첼 같은 애들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리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피지컬한 수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닉스 선수들이 좀 뭐랄까 여기 백코트 진보다 크다고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가 느린 수비진들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민한 어떤 발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제압을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리즈. 다음 시리즈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와 브루클린의 시리즈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4연승을 거두면서 손쉽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3위와 6위 싸움이었죠. 네, 이 시리즈 이제 저희 녹음 시점 이후에 이제 3차전과 4차전이 열렸었는데 이 3차전에서는 엔비드가 안 나왔죠. 네, 미드 이 이후에도 계속 안 나왔죠. 네. 3차전은 나왔더라고요. 나왔다가 네, 들어간 네, 중간에 일찍 들어갔죠. 불알 가격. 그랬고 이제 이 경기에서는 차리스 맥시 선수가 사실 이 3차전 같은 경우가 진짜 웃긴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경기잖아요. 왜냐면은 누구냐 이 경기에서 아마 급소 가격이 2번 있었을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이제 이 시리즈에서 나왔던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 조엘 엠비드의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상대 센터요. 브루클린 네츠의 센터 클렉스턴인가? 닉 클렉스턴인가? 하여튼 누군가는 어쨌든 쓰러진 상황에서 지나갈 때 조엘 엠비드가 빡쳐갖고 다리를 쭉 뻗었죠. 그래갖고 굿소 가격을 했습니다. 근데 퇴장을 안 당했어요. 약간 지금 손방망이 근데 웃긴 거는 그 다음 장면인가에서 그 다음 경기인가 제가 시리즈는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든을 수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옛날에 하든 휴스턴에 있을 때부터 수비하는 방법 중에 바짝 붙어갖고 한쪽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수비 아시죠? 한쪽 열어주고 네, 완전 열어주고 완전 바짝 붙어갖고 그래 하는데 하든이 여기서 트리플 스렛을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페이크를 살짝 쓰다가 이제 왼손에 이제 여기 상박으로 수비수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했어요. 가격을 해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래갖고 퇴장당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이제 타이리스 맥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3차전부터 좀 많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폭발을 하면서 어쨌든 필라델피아의 이제 승리 선봉장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4차전 나왔을 때 보니까 4차전에서는 이제 브루클린 네츠는 완전히 게임을 포기한 상태로 경기에 임했어요. 사실 좀 잘 풀리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브루클린이 버티는 느낌? 물론 그러니까 처음엔 앞서가다가 역전당하고 이제 좀 버티는 느낌으로 있다가 나중에 4쿼터는 그냥 손 놓아버리는 경기로 이제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무릎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던 엠비드를 약간 일찌감치 이렇게 휴식해주면서도 이렇게 이 경기의 마지막 4차전에서 승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미리 2라운드에 선착을 해놓고 좀 쉴 시간을 벌었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리즈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승 1패로 보스턴 셀틱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2차전에서는 이제 제이슨 테이텀 선수가 29점, 10리바운드, 6어시스트 활약을 보여주면서 119대 106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3차전 이제 요때부터 이제 애틀랜타 홈으로 가게 된 이제 스테이트 팜 센터로 가게 됐는데 이제 요 경기에서 이제 반격의 1승을 합니다. 애틀랜타가 130대 122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백코트 듀오 트레이 영과 디조노테 머레이 선수가 각각 32점, 25점을 넣었고요.
그리고 4차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적재에서 1승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129대 121로 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1, 2차전만 해도 보스턴 셀틱스가 진짜 여유롭게 이겨서 저는 쉽게 스윕이 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스윕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 형에 대한 솔직히 세간의 평가가 굉장히 심하게 깎아내려졌잖아요. 트레이 형 자체가 막 저희가 뉴스 우리끼리도 공유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구단 내에서도 이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모니터링 중이다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3차전에서 놀랍게도 이제 트레이 형이 반격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3, 4차전을 보면서 보스턴 셀틱스가 굉장히 안일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사실 3차전은 졌고 이제 4차전도 이겼지만 질 뻔했어요. 굉장히 안일하게 농구를 하고 있구나. 4차전도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트레이 형이랑 머레이가 거의 3차전에 준하는 활약을 맞아요. 했고요. 굉장히 이제 트레이 형이 굉장히 잘해줬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감독이 갑자기 바뀌면서 수비 시스템이 예전만 못하다. 물론 그래서 이게 플레이오프가 돼서 더 터프해지면서 안 통하는 건지 플레이 자체가 이제 너무 3점슛을 지향하는 공격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미우토카 시절에는 수비 위주로 이렇게 해갖고 방패로 찍어내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마줄라 체제에서는 공격을 많이 하죠. 공격도 이제 3점을 많이 던져서 이기자 체제로 바뀌면서 폼프레레식 농구. 그쵸. 맞아요. 우리가 3점, 3골 먹으면 우리 4점 넣으면 돼. 그거 맞는데, 그 플레이 스타일로 가면서 이게 정규 시즌에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터프해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홈에서는 이게 먹혔을 수도 있는데, 어웨이가 돼서 너무 이제 안일하다? 이게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농구하다 보면은 이걸 느낄 수 있는데, 패스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팀이야. 득점도 많이 해. 근데 이런 팀이랑 많이 하다 보면은, 패스를 많이 하는 팀이랑 많이 하다 보면은, 대충 얘네가 수비할 때 어디로 갈지 예상되는 거 있죠. 수비수들이. 뭔 말인지 알죠? 그게 4번, 3번 이렇게 붙으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이제. 애틀란타가. 수가 읽히기 시작하는. 여기가 당연히 이쪽으로 스윙 패스 하겠구나, 뭐 이런 거. 이 팀 스타일이 이러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게 되면서, 좀 약간 안일한 패스 같은 거라든지, 턴오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고 또 아쉬워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 5차전으로 알고 있는데 5차전에서 끝날 것 같은 게 이거 뉴스 보셨나요 혹시? 디존테 머레이 선수 지금 예. 손가락 끝에 지금 골절 와가지고 이게 출전 여부가 지금 다우트풀 상태라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희소식으로 전해지면 예. 어쨌든 5차전에서 끝나지 않을까. 5차전 또 TD 가든으로 다시 옮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NBA 잠깐 플레이오프 추리를 보자. 네. 보자면은 잠시만요. NBA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나? 네. 요즘 지금 컴퓨터 는 이제 플레이오프 브라켓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 요즘 집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편하긴 편하네요, 이게. 자, 여기 있잖아요. 네. 식서스랑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엔비디가 쉬었죠? 예. 엔비디가 쉰데다가, 수입으로 올라오죠. 어쨌든 한 경기 더 치러요. 쉬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이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네.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이제 치고받고 싸워주는 게 좋고, 네. 혹시 이 방송을 죽어도 피켓놀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2라운드를 그러니까 셀틱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시리즈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래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저희가 아는 이제 필라델피아 팬으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고 이제 서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서부 1번 시드인 덴버 너게츠와 8번 시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지금 시리즈가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덴버 너게츠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 또 시리즈 스윕이 나올 뻔했다가 우리의 앤트맨이 그쵸. 완전 건져 올렸죠. 앤트맨이 이제 미네소타 구하러 간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경기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수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이때 이제 끝나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끝날 팀이 아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미네소타를. 하지만 어떻게든 역시 앤트맨은 자기가 할 말을 지켰다. 말하는 건 지키는. 네. 심지어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금 이 시리즈에서 지금 미네소타에서 제일 좋은 활약을 네. 보여주고 있고. 그쵸.
뭐 보면은 뭐 복귀를 해보자면은 녹음 시점 이후에 있었던 2, 3, 4차전이 있었는데 이제 2차전에서는 122대 113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요 경기 이 2차전에서 자말 머레이가 우리가 알던 그 버블 시절의 자말 머레이로 돌아왔다. 제가 사실 자말 머레이 그 활약을 보면서 네.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아, 같은 부상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진짜 굉장히 좀 약간 많이 제게 네. 위안이 되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진 3차전에서는 120대 111로 이제 덴버 너게츠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주전 전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것을 비롯해서 이제 요키치 선수는 어김없이 또 트리플 더블 네. 활약을 보여주었고요. 요키치 자체가 지금 기록이 시리즈 기록 자체가 거의 트리플 더블급이라서 네. 지금 뭐 득점은 25득점 이상, 26득점 가까이, 그리고 리바운드 11개, 그리고 어시스트가 8.3개니까 거의 트리플 더블을 계속 그냥 요키치가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까 앤트맨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마이크 콜리가 또 여기서는 나름 노장의 위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참 잘해주고 있고요. 바로 넘어가죠. 어차피 재미없는 시리즈니까 여기는. 그렇죠. 그 다음 시리즈는 이제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의 요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대결인데요. 요 시리즈에서는 피닉스 선즈가 3대1로. 지난주에는 이제 1패를 먼저 일격을 당했지만 내리 이제 3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3승 1패로 이제 거의 8분 응선쯤 왔다. 네. 2라운드 진출까지. 여기서는 사실 이 두 선수 예. 끝났어요, 사실. 네. 부커와 듀란트로 끝. 제가 봤을 때 듀란트가 드디어 버스를 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에 부커가 그동안 제가 알기로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네. 데빈 부커가 그냥 그러니까 시즌 평균 자체가 25득점 이상만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데빈 부커가 그러니까 커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면 되겠죠. 네, 커리어 자체가 지금 뭐 전체로 봤을 때 23.9점인데 봐봐요. 여기 이때부터 18, 19 시즌부터 25득점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 보여줬지만 네. 와,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반등한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그동안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폴도 있으면서 폴 형이 운영해 내가 같이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줄게 였지만 지금은 형은 볼 줘. 그냥 볼만 돌려. 내가 득점한다. 병진이 형 나가 있어. 약간 진짜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확실히 팀을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튼 같은 경우도 이제 골밑에서 어쨌든 안정감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오늘 명언이 나왔었죠. 너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골밑 활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안드레 에이튼이 도미네이튼이라고 자기가 자신감 있네요. 도미네이트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상대가 이바카 주바치라는 점에서 좀 급이 덜어질 수는 있지만 물론 엄청 끈적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확실한 이건 그냥 뭐 우리가 아까 따로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좀 드러나는 게 폴이 확실히 노세아가 장난 아니다. 진짜 듀란트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듀란트 안 왔으면 폴이 확실히 경기 초반이랑 후반이랑 경기력 차이가 특히 슛의 질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야투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좀 약간 이제 지켜봐줘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여기서 다시 커리어를 떡상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농구 그 자체에 이제 러셀 웨스브룩이 진짜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레이커스가 못 쓰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지면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참 저희 팬들한테는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리즈 네. 이야기할까요? 다음 시리즈는 이제 3번 시드인 세크라멘토 킹스와 6번 시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대결인데요. 이 시리즈에서는 먼저 2패를 당했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역시 디펜딩 챔피언답게 이제 반격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2승 2패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일단 앞스페에서 졌던 두 경기는 원정이었다. 골든 원 센터. 네, 우리는 홈에서 강하다. 우리는 원래 강하지만 홈에서 더 잘한다. 이거를 이제 증명해내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다는 거. 내 경기니까 저쪽이.
탈락한다는 거. 원정에서 한 번은 무조건 이겨줘야 돼요. 근데 사실 너무 아까웠던 게 2차전이 그 기회였는데 놓쳤던 게 너무 아까웠고, 커리가 확실히 이제 캐리하는 모습. 근데 이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기계도 그러니까 잠깐. 클레이 탐슨? 아니. 드레이먼드 그린. 드레이먼드 그린이 정신 차리고 입닥치고 농구하니까 확실히 좀 입닥치고라기보다 이제 트러블을 안 일으키고 확실히 게임에 집중하려는 모습. 물론 이제 동기부여는 됐겠지만 팀 선수들한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더 잘 경기가 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유, 평소에 좀 잘하지. 꼭 한번 사고 치고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난 이게 너무 전 개인적으로 네. 어느 팀이 이기든 7차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서사가 만들어진 이상 이게 뭔가 6차전에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워. 저는 반대로 6차전에서 네. 골든스테이트가 이기거나 어느 한쪽이 그냥 연승으로 끝낸 도발인다. 네. 아니요. 전 골든스테이트가 6차전 아니면 7차전에서 이긴다. 그렇게 왜냐? 어디가 만나도 얘네는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게 왜냐면 페이스가 빠른 팀이 가는 게 더 좋아. 둘 다 빠르긴 빠른데 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제 근데 또 골든스테이트 쪽으로 조금 기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디에런 팍스도 약간 퀘스천어블 상태라는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디에런 팍스도 확실히 지금 디에런 팍스 축하합니다. 그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죠. 네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뭐 사실 그 어떤 어워즈에 대해서는 한 번에 좀 모아서 하려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좋은 거니까 네. 돼가지고 그리고 감독도 코치 오브 더 이어 됐잖아요. 세크라멘토 킹스가 네.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만하면 세크라멘토 킹스는 이번에 시즌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3번 시드인데 좀 아쉽다. 저는 생각보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음 시리즈 얘기하긴 하지만 네. 멤피스보다 더 단단한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크라멘토가 더 끈질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멤피스는 사실 조금 뭐랄까 그 자모란트의 어떤 일탈 이후에 조금 확 꺾인 것 같은. 기세가 확 이렇게 꺾여버린 확실히 너무 이 어린 팀이라서 그런가.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시리즈로 네. 얘기를 넘어가 보자면 이제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LA 레이커스 이제 2번 시드와 7번 시드의 대결인데 여기서도 지금 업셋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3승 1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난주 녹음 이후에 이제 2, 3, 4차전이 있었습니다. 2차전에서는 이제 멤피스가 이제 자비아 틸먼 요 선수가 이제 스티븐 애덤스의 이제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나온 이제 백업 센터인데 이 선수가 22점 13리바운드로 깜짝 활약을 하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103대 93으로 승리를 가져갔지만 이제 무대를 이제 크립토 아레나인가요? 그 경기장 이름 아직도 입에 안 붙어. 그쵸. 크립토 나이트는 아니고. 여튼 이제 LA 레이커스의 홈으로 네. 오게 된 이후에 3, 4차전을 내리 지금 레이커스가 가지고 오게 되면서 지금 요 시리즈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멤피스. 저 사실 여기서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에 1차전은 진짜 레이커스가 운빨로 이겼다. 오스틴 립스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잘하는 거 인정하지만 솔직히 캐리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참 그날 하치무라가 너무 잘 터져져가지고 이긴 거는 진짜 운빨로 레이커스에 이긴 거라고 생각하고 2차전도 이제 물론 이제 멤피스의 운빨이죠. 하지만 3, 4차전은 사실 르브론이 너무 미쳤다. 나이도 있는 활약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거다. 왜냐면 지금 레이커스 시리즈에서 레이커스의 탑스코어러가 르브론 제임스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50점인가? 40점인가? 오늘요? 예. 오늘은 22점이 22점. 예. 이 기록이 지금 레이커스 샤키로니 이후로 처음으로 20을 기록한 19년 만에 선수라는 게 이게 참 근데 레이커스가 그동안 못 올라갔다는 소리기도 하고 아니요, 그냥 레이커스는 못 올라간 팀이에요. 이게 너무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멤피스는 너무 그 자모란트 사건 이후로 확 꺾이면서 오히려 밈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베스트 슈터 오브 더 NBA라고 해서 처음에 클레이 탐슨이랑 스테픈 커리 그러니까 베스트 슈팅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꾼 거야 지금. 그러다가 얘랑 또 누구 나와 총 들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리 그러니까 베스트 듀오 슈팅 듀오 이렇게 막 나오다가 요즘 자모란트가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그래갖고 참 안 풀리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거 7차전 갈 것 같아요. 7차전? 네. 그러면은 일단 멤피스가 5, 6차전을 잡는다? 네. 제발. 제발도 제발이고, 사실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자모란트가 45점에 13어시스트로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의 활약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약간 괴력을 한 번씩 또 이렇게 심심찮게 보여주는 선수기는 해서, 저도 시리즈가 사실 그냥 4승 1패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오늘도 거의 잡을 뻔했다가 이제 르브론이 진짜 하드캐리 한 거잖아요. 네.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가 그냥 한 6차전, 최소 6차전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그래도 이번 시드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보자. 네.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편향된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편향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쯤 보면은 1라운드는 어느 정도 끝나 있겠군요. 시리즈 리뷰는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라운드 리뷰를 살짝 하고 2라운드 경기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KBL과 NBA의 플레이오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234화였습니다. 다음 주 235화에는 KBL 챔피언 결정전이 아마 한 4차전 내지는 5차전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을 것 같고, NBA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라운드가 마무리되고 이제 2라운드 한 1, 2차전 정도까지가 진행이 되어 있을 것 같으니 다음 주에도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5월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네. 밖을 못 나가고 있겠네요. 여기서 예. 제가 5월 3일날 시밥 제거합니다. 전날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폭죽이라도 들고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 5월 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